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김이섭 지음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으면 고질 병도 고칠 병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지만 어쩔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더 행복하고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 지혜를 재미있는 짧은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라.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헛기침을 하거나 애써 눈치를 살피지도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반갑게 다가가 손을 내밀면 그만입니다. 후배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만나서 반가운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르신에게는 어르신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눈여겨볼 수 있고 귀를 열어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누어야 합니다. 소통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것과 너의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모든 걸 나눌 수만 있다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5단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암시인데요. 자기 암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는 일입니다. 다음은 자기 개발인데요. 자기 개발은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이나 성향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다음 자기 통제는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도덕 규범이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실현은 자아의 본질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자기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버릇, 그릇, 노릇입니다. 버릇은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오랫동안 몸에 익힌 행동은 떨쳐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은 그릇인데요. 그릇은 역량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음식도 그릇이 커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듯이 역량을 키워야 큰 사람이 됩니다. 노릇은 역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구실을 말합니다. 인생은 역할 놀이입니다. 인생에 충실하다는 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김새나 차림새보다 쓰임새가 더 중요한 게 인생입니다. 또한 인생에는 5가지 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배움터, 일터, 쉼터, 꿈터, 이 5가지입니다. 인생은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탑니다. 모래 위에서는 소꿉놀이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배움터입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배웁니다. 100세 시대에는 평생 교육이 화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은 일터입니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쉼터입니다. 건전지가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인생은 꿈터입니다. 꿈터여야 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에는 5가지 문장 부호가 필요합니다.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 화살표 이 5가지입니다. 물음표는 호기심으로 모르는 것에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낯선 것에 눈을 크게 뜨는 것으로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느낌표는 열정으로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말합니다. 열정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인생은 몸이 건조해질 뿐입니다. 쉼표는 휴식으로 악보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꽉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미학입니다. 마침표는 끝맺음입니다. 글을 쓸 때도 일을 할 때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통용되는 격언입니다. 화살표는 방향으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목적지와 지향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나다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리다는 잘잘못을 따져 분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막으면서 잘잘못을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나누다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거나 몫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즐거움이나 고생을 함께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은 너희 것과 내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이 그르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를 사용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눈길, 발길, 손길 이 3가지인데요. 눈길은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발길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손길은 온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꿰뚫는 5가지 틀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말합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입니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집 하인이 3시간이나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는 하인에게 당신은 해고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딸아이가 죽어서 지금 묻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요. 타고르는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다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당연히 무시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맹신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불신입니다. 맹신은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불신은 스프링처럼 튕겨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물질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온전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중심을 잃게 되고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세상이 바르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는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나에게 곁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를 만들고 내가 굳건히 믿었던 가치가 때로는 나를 내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인 콤플렉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억압적으로 잠재된 관념입니다. 심리적 복합체 혹은 심리적 구조물이라고도 합니다. 콤플렉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월 콤플렉스와 다른 하나는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콤플렉스가 열등 의식이나 열등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월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패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과시나 자기 기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월 콤플렉스를 열등 콤플렉스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삶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 콤플렉스의 극복을 통해 인격이 성장하고 자신감이 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만 콤플렉스를 극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커니즘인데요. 인생에 작동하는 5가지 원리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메커니즘, 지렛대 메커니즘, 시계추 메커니즘, 방아쇠 메커니즘, 스위치 메커니즘 이 5가지입니다.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를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협력 메커니즘도 있고 착취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에서 먹이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렛대처럼 옆에서 받쳐주고 괴어주고 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스위치를 켜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면 불행 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반밖에라는 부정이 반이나라는 긍정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패러다임인데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인간 사고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규범이고 인식 체계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철학이나 신념, 가치관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노숙자가 기차역 광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노숙자 옆에 놓인 팻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노숙자 앞에 놓인 모자에 하나둘씩 동전을 던져 넣었습니다. 팻말에는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팻말에 새롭게 적어 넣은 글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후회 없는 내 삶을 위해 세상의 이치를 담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위안과 긍정 에너지를 얻으셔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